근데 10초쯤 넘어가면 100% 나쁜 손이 세트로 나오거든. 나쁜 손이 나오기 전에 그 느낌을 여자들은 이미 눈치를 챈다고. 그럼 그때부터 스탑인지 고인지. 사실 남자 여자의 플러팅이나 연애를 하면서 생기는 감정은 미세한 차이와 타이밍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본질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유독 스킨십에 있어서만큼은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것도 확실히 다르고 유도하는 방법도 전혀 다르단 말이죠. 남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 흐름들이 있다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스킨십을 하기 전에 여자들이 하는 생각. 빠밤! 첫 번째, 마이너한 스킨십. 손을 잡는다. 이건 내 기준에서 썸 탈 때 나오는 스킨십인 거고, 그 전에 사소한 터치들이나 미묘한 느낌을 주는 유사 스킨십들이 있잖아요. 이런 스킨십을 할 때도 다 계획하에 시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대표적인 유사 스킨십이 거의 닿을 듯이 거리를 좁히는 건데, 관심 있는 남자한테서 향수 냄새가 싹 나잖아? 그럼 순간, 이거 기회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빠른 언니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너 향수 뿌렸어? 이렇게 플러팅을 해버린다고. 거리를 좁히는 거지. 이만큼 다가가면 플러팅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계획하고 움직인단 말이야. 왜? 자기도 그렇게 심쿵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웃긴 게 이 유사 스킨십을 할 때 가볍게 여자의 느낌을 주겠다 하는 분들 말고 이것이 최후의 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린 사람들은 티가 좀 난다? 이런 분들은 남자 향수 냄새를 맡는 척 할 때 괜히 욕심내서 목에 거의 날숨이 느껴질 정도로 들이대거나 마음이 급하니까 남자 가슴팍에 거의 얼굴이 묻힐 정도로 들어가서 누가 봐도 나 지금 수작 부리고 있다 이 느낌을 줄 때가 있어. 이분들은 여기서 넌 무조건 넘어와야 된다. 넘어와라. 이 생각까지 하고 급발진을 한 거예요, 그냥. 급발진은 주로 금방함으로 가는 길인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하는 마이너한 스킨십 중에 대표적인 게 웃으면서 어깨치는 거잖아. 이걸 하기 전에도 대부분의 여자들은 내가 이렇게 끼부리면 너도 좋아할걸? 이런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서는 술자리에서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어. 대부분의 여자들한테는 이 스킨십으로 마음에 드는 남자랑 가까워졌던 빅데이터가 존재해요. 물론 그 빅데이터 자체가 없는 분들은 웃으면서 짱남 어깨 치는 걸 못하겠지만 좀 치는 언니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하는 행동이야. 아주 그냥 여우 같은 지지배들이지. 두 번째, 썸의 시작? 손잡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손을 잡는 것부터가 암묵적인 썸의 확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서는 여자가 됐든 남자 손을 먼저 잡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대신 여자들은 손을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남자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기회를 계속 만들거든요. 영화관에 앉아 있을 때 손을 잡히고 싶은 여자는 자기 손을 양쪽에 포개서 다리 위에 절대 올려놓지 않아. 이 위치에 손이 있으면 남자가 손을 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이미 하거든. 이 상태에서 손을 잡으려면 다리에 닿아야 되니까 남자도 조심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팔걸이, 다리와 좀 떨어진데 남자 쪽 가까이 손을 둬요. 누가 봐도 뻣뻣하지만 남자가 잡기는 편한 위치에 내 손을 두는 거야. 차 탈 때도 마찬가지다. 그냥 다리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게 제일 편하지만 남자가 손을 잡을 기회를 줘야 되니까 괜히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하면 손잡기 쉽겠지? 하면서 왼손을 뻘하게 놓고 있거나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팔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팔을 올려놓게 돼 있어. 잡으라는 신호야 이게.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잡아줄 때까지. 아무리 플러팅에 적극적인 여자라 하더라도 스킨십에 있어서만큼은 이만큼 수동적이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나 봐. 세 번째, 뽀뽀와 키스 그 사이. 보통 양치하고 데이트할 준비 딱 끝나자마자 뽀뽀를 하는 경우는 사귈 때 말고는 잘 없잖아요. 밥 먹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때쯤이나 차나 인적이 드문 공원 같은 데서 뽀뽀를 하다가 키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때는 남자 여자 똑같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걱정이 저녁 메뉴가 뭐였는가에 대한 생각이라고 봐. 뭘 먹었는지 복귀할 수 있는 냄새가 나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여튼 이 생각을 뽀뽀해서 조금 키스로 넘어갈 때 1차적으로 하게 되고 한 10초 정도가 지나면 여자들은 아 이제 나쁜 손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생각을 하거든요. 말했잖아. 빅데이터들이 다 있다고. 스킨십을 할 때 가장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이 딱 이 나쁜 손이 등장하기 직전과 후예요. 뽀뽀를 하면서 이 나쁜 손이 등장할 때쯤이 되면 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같이 있자고 할 것 같은데 아 그건 좀 빠르지 않나? 아 그럼 멈춰야 되나? 아 그럼 또 어색해지는 거 아닌가? 와 이제는 멈춰야겠는데?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서 스킨십에 집중할 수가 없어. 거절과 수락도 고민해야 되고 오늘 입은 위아래 세트가 예쁜지 안 예쁜지도 생각해야 되니까 신경이 자꾸 분산된다고. 특히 겨울에는 제모에 살짝 느슨해지는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예측하지 못한 스킨십 전개가 일어나게 되면 되게 당황스러워해. 어제 아래 제모는 했지만 오늘은 하지 않아서 촉감이 거의 최악의 상태인 거지. 그래서 최대한 몸통과 팔 사이에 1mm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팔과 어색한 자세가 나온단 말이야. 아마 여러분들은 직접 보는 입장이니까 대충 감이 올 것 같은데 이때는 여러분의 목표가 뭐가 됐든 어디까지든 그날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욕구 때문에 이 민망함을 감수할 수 있는 여자는 세상에 없거든. 마지막 네 번째, 파이널 스킨십. 데이트를 하다 보면 썸남이나 남친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여자가 더 같이 있고 싶을 때가 생기게 되잖아. 이러면 또 여자들은 머리를 굴려서 같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들 똑같은 방법을 써먹더라고요. 왜 집에 갈 때쯤이나 막차가 끊길 그 타이밍에 괜히 혼잣말 하듯이 오늘 집에 가기 되게 귀찮다. 같이 있으니까 진짜 좋다. 이러면서 은근히 남자가 같이 있자고 유도할 수 있는 판을 깔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오늘 진짜 술 잘 받는다. 안 드셨으면 좀 더 마시자고 할랬는데 이러면서 나는 더 마실 생각 있다. 이걸 은근히 티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도 남자가 같이 있자고 할지 아닐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데려다 줄 엄두도 안 날 만큼 취한 척을 할 수밖에. 이렇게 최후의 수단으로 취한 척하는 여자들은 다른 말에는 그래도 겨우겨우 대답은 하면서 택시 태워 보내주려고 집 주소를 물으면 거기에 무조건 딴소리를 해. 듣고 싶은 말과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선택적으로 필터링을 해요. 자꾸. 이런 적 여자들은 다 있을 거야. 여러분들도 근데 알잖아. 사람이 자기 집을 기억 못할 정도로 마시게 되면 이미 개가 돼서 길에서 비둘기 밥을 주고 있어야 돼. 그 정도는 돼야 집을 기억 못할 수도 있겠다. 쟤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끼를 부리는 여자들은 이런 인사불성이 아닌 상태에서도 집을 기억 못하는 것에서 티가 좀 나. 아, 그렇다. 어쨌든 의도했든 원활한 합의가 됐든 둘이 숙소에 가게 되면 이때도 여자들은 익숙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척을 하려고 신경을 좀 쓰거든요. 실제로 오래 사귄 사이가 아니라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면 그건 그 나름대로 좀 이상하잖아. 찐 어색함 반 순진함 추구 반으로 괜히 구비돼 있는 어메니티 얘기하고 가운 얘기하고 내부에 감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거예요. 무모한 스몰 토크를 하는 거지. 여자들끼리 얘기해보면 이때 얘기하는 주제가 거의 비슷하더라고. 다들 해봤나 봐. 모두 같은 생각을 하나 봐. 뭔가 오늘은 플러팅이나 심리가 아니라 여자들끼리만 알고 싶은 얘기를 모두와 공유하는 느낌이라서 살짝 찔리긴 한데 이 컨텐츠는 다들 묻자고 보는 거니까 그지? 맞잖아. 나만 신났던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신났었길 바랄게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